자,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공천 과정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사무부총장도 하시니까 이렇게 민주당 내 원내 지도부도 같이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공천 관련한 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김영경 혁신위에서 만들어놓은 혁신안에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천 우리가 네, 이제 네. 흔히 공천 룰이라고 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당규 예. 특별당규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계호 위원장으로 해서 저도 이제 위원으로 그때 네.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이미 다 이제 성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당규를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어렵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네. 그리고 그 모태는 사실 이해찬 당대표 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안이 이미 예.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혁신위에서 이제 몇 가지를 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원권을 강화하는 거, 예. 뭐 맞습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뭐 예, 일- 비율 뭐 이런 1대1 부분. 투표제 이런 걸 포함해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 예. 또 하나가 이 총선 시기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이런 공정 경쟁 예. 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이 미래정당으로 가야 된다. 또 정책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제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에 당원권 강화 예, 이 부분은 한동안 뭐 우리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대의원제를 폐지하라 그랬었죠. 뭐 그런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제 그 시기는 아니다. 그 시기는 아니고 이제 혁신위 활동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예.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가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내년에 8월 달 정도에 있거든요. 예. 8월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또 손볼 수 있게. 이 손보는 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당원권 강화 부분은 그때 하는 걸로 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그 공정한 경쟁. 그럼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혁신이 제안이 뭐냐면은 예. 일단 공직 윤리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라.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예.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평가는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노출이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대서 특별히 되기 그렇게 때문에 되죠. 예, 맞아요. 특별히 무슨 공직 윤리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지방선거는 하거든요. 단체장이나 예. 지방 의원들은 공직 윤리 평가를 합니다. 언론이 검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언론이 예. 일일이 그렇죠. 평가 하기 못 하죠. 어렵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조금 바로 언론에 보도되니까. 완전히 난리가 예, 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자체적으로 공직 윤리 평가를 해라. 그리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은 예. 공천 배제를 해라. 배제한다. 컷오프를 시켜라. 이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감산입니다. 감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비율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20% 감산. 그러니까 20, 20인데 이거를 늘려라. 아, 늘려라. 예. 그래서 예. 대상도 30%를 늘려라. 30%. 30%를 늘리고 예. 최하위 10%. 최하위 10 그러니까 우리가 167석이니까 최하위가 한 16명, 17명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컷오프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황 의원이 좀 반대를 했죠. 이거는 컷오프를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탈당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또는 뭐 무소속 나가가지고 나가서, 다른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손잡고 예. 요즘 뭐 무슨 진당 만든다 뭐 그러고 그런 얘기 많죠.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당이 큰 분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감산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최하위 10%는 40%를 감산하고 거의 최하위 비슷한. 최하위 10%에서 20%까지는 30%를 하고 30%하고. 20%에서 30%까지는 예. 20%를 감산하고 그러니까 40, 30, 20 이렇게 계단식으로 감산 비율을 그렇게 좀
확대를 해라. 이제 이런 제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 아마 그 우리 그 기획단에서 예. 기획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다룰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뭐 될지 그건 네. 뭐 혁신의 안은 그대로 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게 과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 있는 거를 예. 적어도 의원 대상자를 20% 정도 하는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예. 이 감산 폭을 예. 조금 조정은 하지 조정을 않을까 할까. 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불출마자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불출마자는 예, 평가를 예, 안 했는데 예. 불출마자도 평가를 해라. 어. 근데 이번은 하지만 이번은 이제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예, 예, 다음부터는 불출마 평가를 해라. 왜냐하면은 불출마하는 분도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단체장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시장 선거를 예, 나간다든가 그럴 수 있죠. 뭐 다음 다른 선거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수 공천을 좀 최소화해라. 단수 맞아요. 공천이 지난번 같은 경우가 전략 공천이 한 11%, 단수 공천이 약 한 47.8%. 야, 그래서 예. 경선을 실제 한 거는요. 별 반도 안 41%. 되네요. 예, 41.1% 경선을 했는데 예. 경선을 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경선을 좀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네, 많이 해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뭐 얼마까지 하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경쟁자들이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예. 그런 데서 불이익이 분위기가 많다. 가죠. 예. 현역 위원장은 다 그렇죠. 뭐 명단이 있고 도전자들은 원에는 아무것도 없고. 없지 않냐. 예,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그 시스템을 닫아요. 4월 달에 이미 닫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명단을.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는 건 있죠. 현역 의원들도 볼 수 없다. 현역 의원도 못 예, 봐요 예, 지금. 예, 지금 예. 다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은 12월 10일이 되면은 예, 예. 지역 위원장도 내놔야 돼요. 아, 그때는 이제 다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예,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당에서 공평하게 횟수를 뭐 똑같이 한다든가. 같이 보내주든지.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합동 연설회하고 토론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연설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토론회하고 연설회 중에 어떤 거든 무조건 하나는 해라. 할게.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이렇게 5대5로 예.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전화로 하지 말고 ARS로 해라. 아, ARS로. 네, 일반 국민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예. 당원들은 당원들. 우리가 다 권리 당원들은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ARS 하면은 보통 바쁜 분들 뭐 직장 다니는 예, 분들은 예. 다 놓치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온라인 보팅 시스템이 이미 우리 당에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라인 보팅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라. 요런 정도의 이제 혁신안을 제시를 했고 예. 요 부분은 아마 저 기획단에서 좀 잘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엊그제 발표한 2호 혁신안도 의결한 게 뭐냐면 20%예요. 컷오프. 그렇죠. 그 뭐예요? 그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그걸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컷오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모르죠. 예, 그것도 지켜봐야 근데 컷오프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 뭐 유승민 만들고. 신당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 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럼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왜냐면 선거는 점점점 가까우는데 이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21대 총선의 그 선거 제도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제 이준석, 유승민 같은 분들이 신당 만들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지난 본회의에서 예. 기간이 또 연장이 또 됐거든요. 연장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든 예. 힘든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예.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이 소위 캡을 씌운 예, 준연동형 이게 벗겨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연동형으로 돼요. 47석을 전부 이제 연동형으로 되는데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겠죠. 지난번에도 먼저 만들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죠. 어쩔 만들어야 수 없죠. 되냐 안 안 만들어야 되냐 이런 또 논란이 이런 있으니까. 어떤 그 딜레마에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데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은 내가 직을 걸고서라도 맞겠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예. 뭐 그 시간 거의 다 됐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예. 하나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대로 치르는 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예. 그간이라도 예. 국민의힘하고 예. 잘 협력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그 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전에. 얘기하는 게.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소선거구제, 우리 당론이라고 전통적인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예.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랬었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거죠. 네. 이제 그러려면은 국민의힘도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 우리 당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이 이 한 몇 가지가 예. 좀 논의돼 왔고 저는 뭐 전혀 그 제로는 아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정당을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일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문제면은 예. 또 이게 과거로 후퇴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뭐 길을 모색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아주 그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이제 만일에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그 우리는 완전히 이걸 포기해야 되냐?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네. 예를 의석수가 들면 어떻게 그럼 완전히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저쪽. 적어도 47석 중에 예. 한 22, 23석 정도를 우리가 아예 포기하는 경우에 그러면 제3의 그런 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드는 당이 예. 그리고 진보당이라든가 또는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오늘 보니까 마침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진보당 네, 등등 같이, 해서 선거 연합하겠다고 뭐 결의를 했던데 예. 물론 다 그 동의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이 바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예. 여러 또 군소정당들이 또 난립할 수 생길 있고 있죠,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당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쪽의 사람들이 또 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고 네. 혼란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좀 잘 정리해 들어가려면 우리 당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안 않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떤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일정 정도 의석을 뭐 독점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은 없이라도 뭔가 이렇게 시민 제야 세력들 그리고 또 진보 정당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럼요. 어떤 그 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도 또 논의를 해야 되지 되는 않을까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능성들이 그래도 몇 개의 뭐 여러 가능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몇 개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걸 조금 타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첫째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 이제 어쨌든 3년 몇 개월이 남은 상태인데 입법부마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무시하잖아요. 시행령으로 바꿔버리고 거부권 행사해서 입법부 무시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는데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서 국민의힘은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냥 그걸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그것도 민주당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네. 만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시스템 가지고서 원래 공천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했다면 조정훈 같은 사람이 과연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더라도 협력해서 민주당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금 상태로 선거법이 간다고 하면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이제 뭐 거의 50분 다 돼서 50분 동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금방 시간이 갔죠, 의원님. 이렇게 금방 갔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쨌든 강동구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지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아, 예.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라 하니까 정말 제가 구청장도 오래 했고 또 국회의원 한다고 지금 이제 거의 임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뭐 원래 제 모토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성실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약속과 책임의 정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선거를 앞둔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또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총체적인 어떤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꾸 우리 저 구민들한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되셨군요. 제가 대신 최선의 노력을 그러니까요.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드렸는데 너무 이제 왜냐면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그랬는데 네. 현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드리는 저는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무하는 교회가 어쨌든 강동구에 있고 저는 뭐 사는 데는 강동구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 그전에 구청장 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당시에 광동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청장이셨어요. 일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정부 그건 정말 저는 제가 보면서 그때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칭찬이 많았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의원 되셔서도 저는 성실하게 정말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그야말로 스타 의원들처럼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시지만 진중하면서도 정말 그 행정 경험 그걸 잘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의정 활동도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음번에도 되셔서 네. 의정 활동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해식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 민주당 내부 사정들도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좋은 말씀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모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마이 TV 시청자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여기, 처음 예,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170만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주 오시고 네. 또 저희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